당신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나요? 한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64년생을 중심으로 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삶의 노력과 경제적 안정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 마주하는 것은 상상했던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줄어드는 소득과 커지는 불안, 그리고 점점 팍팍해지는 생계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에도 가족이 서로를 책임지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0대와 60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느낄 공통된 걱정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 2차 베이비 부머들의 퇴장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64년생 퇴직 대란.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붕괴될까?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은퇴는 했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젊은 시절 그렇게 벌고도 노후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4년생을 중심으로 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안전망, 소비시장의 축소,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안정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64년생 퇴직 대란이 가져올 충격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의 충격. 사례 1. 김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꾸준히 적금을 부었습니다. 퇴직 직전까지 그는 매달 500만 원 넘게 벌었고 자신의 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히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예상보다 적었고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년 만에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순식간에 경제적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수단으로 소득원을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건강 악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 사례 2. 박 씨 63세는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허리 디스크와 당뇨가 겹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50만 원 이상 나갔고 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나이가 되면서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건강은 노후 준비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뿐 아니라 스스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료비 대비책으로 적절한 보험 설계와 응급자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3. 퇴직 후의 정체성과 사회적 고립. 사례 3. 이 씨 65세는 퇴직 후 소일거리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점점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가게를 접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터에서의 정체성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정서적 충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고 활발히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과 소속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3가지 대비책.
1. 현금 흐름을 만드는 플랜 B를 준비하라. 연금, 월세 수입 또는 소규모의 자영업처럼 소득의 원천을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전부터 직장 외의 수입원을 실험해보고 안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의료비와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라. 퇴직 후 의료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등 적절한 보험 설계를 점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3.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삶의 목표와 활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새로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활력을 유지하세요. 64년생 퇴직 대란은 개인의 위기가 아닌 사회의 문제. 지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력이 줄어들면서 내수 경제는 위축되고 복지 시스템의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은퇴 후의 삶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은퇴를 통해 당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64년생 퇴직 대란 속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64년생 퇴직 대란. 전문가가 말하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3가지 비결. 요즘 뉴스에서 64년생을 중심으로 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퇴직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심리적, 건강적인 도전까지 포괄하는 큰 전환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갑작스러운 혼란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도전을 극복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을까요? 이 칼럼에서는 64년생 세대와 같은 예비 은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과 전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이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바로 소득 단절입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지출은 여전히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득의 다각화를 고민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전에는 연금 하나만 믿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연금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월세 수입이라도 생긴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또는 소규모 창업 같은 디지털 기반의 소득 창출은 비교적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시간 관리도 유연해 은퇴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실제 사례. 박모 씨 62세는 퇴직 후 적은 비용으로 농작물을 재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취미였지만 지금은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수익이지만 이 돈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2. 건강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경제적인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퇴직 후에는 병원 갈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을 잃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예방과 관리가 핵심이다. 건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퇴직 전부터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체력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실내 자전거 운동이나 매일 꾸준히 걸으며 심폐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식습관을 개선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모 씨 58세는 퇴직 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에서 매일 30분씩 실내 자전거를 권유받았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결과 통증은 줄었고 체중도 5kg나 감량했습니다. 그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니 노후가 훨씬 자신감 있어졌다고 말합니다. 3.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라. 퇴직은 곧 일터에서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나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속감을 찾고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라.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소속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줍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면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살아갈 동기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 이모 씨 66세는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독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며 배울 점도 많고 나 역시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마무리하며 준비된 은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64년생 세대의 은퇴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를 함께 가져오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준비된 은퇴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새로운 정체성 찾기 이 세 가지는 은퇴 이후 삶의 핵심적인 축입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면 단순히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더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노후 준비나 은퇴 후 삶이라는 얘기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나요? 주변에 보면 은퇴 후에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생각처럼 되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55세 대기업 임원도 그랬어요. 6억 정도면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굴리면서 살겠지라고 마음먹고 퇴직했는데 불과 3년 만에 그 돈이 바닥나 버렸다니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저 역시도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해먹고 사냐라는 고민을 할 때마다 혹시라도 잘못된 투자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특히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한 생활비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테니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열심히 모았는데 무계획 투자는 독이 되더라고요. 55세 대기업 임원 어씨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오늘 제목의 주인공 55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어씨 이야기예요. 어씨는 오랫동안 고액 연봉을 받았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퇴직금 포함 6억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고 노하우도 많으니 뭐든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어씨는 주변 지인들이 부동산이 오를 테니 지금 들어가라, 주식시장이 곧 반등할 거다 등등 온갖 조언을 해주는 걸 듣고 여기저기 돈을 조금씩 넣었다고 해요. 부동산 갭 투자에 2억, 주식에 1억, 또 다른 지인의 말만 믿고 스타트업에 1억을 투자한 거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가요?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침체가 지속되어서 갭 투자 물건은 세입자도 못 구하고 되팔지도 못하게 됐죠. 주식도 대기업 다닐 때는 쭉 우상향만 보며 주식은 장기 투자가 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 계속 손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다 보니 돈이 새어 나가는 게 더 컸던 거죠. 스타트업은 하필이면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을 제대로 못 피워보고 접어야 했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잔고를 보니까 6억 원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고 이미 생활비까지 날아가기 시작하니 카드 빚이 쌓였다고 해요. 아무리 임원을 했어도 정년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쌓아둔 인맥을 동원해도 급여는 예전에 받던 수준과 비교가 안 되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오래 버티기도 힘들었죠. 결국 그렇게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씨가 이야기하길 나는 인생 경험도 많았고 회사를 잘 이끌어본 내공이 있다고 믿었는데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고 후회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어차피 은퇴하면 적당히 굴려도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 퇴직금은 큰돈 같았지만 현실에서 녹아내리더라. 58세 교사 B씨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사 직군의 B씨 이야기예요. B씨는 고등학교 교사를 30년 넘게 하면서 정말 한 우물만 파온 분이에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같은 거에는 늘 관심이 없었고 그저 교육 관련 세미나나 교재 연구 같은 데에만 열심히 시간을 쏟았대요. 그래서인지 퇴직할 때쯤 본인 퇴직금이 대략 3억 정도, 그동안 모은 예적금까지 다 합치면 56억 정도 되겠다고 예상했죠. 근데 은퇴 후가 문제였어요. 교사 시절에는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한 달 생활비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거죠. 은퇴 후에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대략 20만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집이 자기 소유여도 각종 관리비, 세금, 병원비 등 1년에 3천만 원가량 빠져나간다고 보면 10년이면 3억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B씨는 그래도 6억이면 20년 이상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단순 계산을 했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터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피곤하니 병원에 좀 더 자주 가게 되고 교사할 때 놓쳤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다녀보고 싶잖아요. 친구 따라 해외여행, 가족과의 캠핑, 거기에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나니 벌써 1억 넘게 줄어 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냥 은행 이자만 믿고 가기는 어려우니 뭔가 투자해야지 하며 늦깎이로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유튜브에서 핫하다는 테마주에 들어갔다가 몇 개월 새에 큰 손해를 받고 상황을 수습하려다 보니 원금이 계속 줄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여기며 조심조심 산 주식인데도 무너지는 걸 보면서 B씨는 내가 30년 동안 교단에 서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랑 돈 굴리는 건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는 걸 벼저리게 느꼈다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경험치가 은퇴 후 삶에서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던 거죠. 3. 현실적인 준비만이 답이더라. 56세 자영업자 C씨 사례. 마지막 사례는 20년 넘게 자영업을 했던 C씨입니다. C씨는 30대 중반부터 식당을 운영했어요. 손맛이 워낙 좋다 보니 주변에서 늘 북적였고 가게도 몇 번 확장하고 재오픈하면서 한때 연 매출이 몇 억씩 나왔대요. 그런데 자영업은 잘 될 때 벌어들이는 돈은 꽤 커도 노후 준비를 위한 4대 보험이나 퇴직연금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C씨도 매월 종합소득세니 각종 경비니 하면서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저축은 늘 뒷전이었대요. 그러다 이제 50대 중반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가게를 정리해야겠다 싶어 업종을 완전히 접고 은퇴를 결심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가게를 권리금에 넘기며 받은 금액, 그리고 소소한 주택 하나 팔아서 정리한 돈이 대략 6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로 지내면서 고생도 많이 했겠다. 이제 좀 쉬면서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식당처럼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은퇴 직후에 딱히 갈 곳이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본부에 들어가는 것도 자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게다가 수십 년간 계속 일만 해오셨으니 놀기만 하면 금방 질린대요. 뭐라도 또 벌어야겠고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 때문에 CC도 몇몇 지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 얘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제2의 식당 창업이나 숙박업 투자 이야기가 나왔대요. 문제는 이미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잘 모르는 분야라서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묶어놨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생활비를 본인 적금에서 빼서 써야 하니까 자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CC는 내가 경험이 많아도 그게 다른 분야로 갔을 때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작게나마 본인이 잘하는 음식을 배달형으로만 운영하는 이른바 세미 은퇴 상태로 전환했대요. 확실한 내 역량을 살리고 수익 구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야 마음 편히 늦은 은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털어놓더군요. 은퇴 준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있으면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금을 많이 쥐고 퇴사하더라도 계속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지원비, 인플레이션 등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현금이나 예적금은 기본으로 두더라도 일정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작게나마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 금융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주변 말만 듣기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확신이 드는 상품에만 소액씩 분산 투자하기.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형 약간의 공격형 등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연금저축,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사적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몇 년 후부터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들어오도록 설계하기. 특히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벌어지는 지출과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미리 건강검진이나 보험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혹은 내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어떻게 개발할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경험과 재능을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마무리. 우리가 흔히 6억, 10억 하면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은퇴 후에 그 돈으로 20년, 30년을 버티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또 그냥 가만히 두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설프게 투자하면 몇 년 만에 바닥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55세가 넘었는데 무슨 새로운 공부나 직업을 찾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연륜과 경험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제대로 살릴 방안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사례에서 봤던 BC, CC 같은 상황이 내일이 되지 않도록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커리어 플랜을 짜고 은퇴 후에는 내 역량을 기초로 작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 얘기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6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편안함은 결국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거,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은퇴 준비하면서 생기는 고민들 계속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30년 은행원 남편 퇴직 후 집에서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특히 평생을 한 직장에서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이 막상 퇴직 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연도 적지 않죠. 이 글에서는 30년 은행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맞이한 한 남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편안한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혹은 머지않아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어제까지는 대접받았는데 오늘은 집에서 남보다 못하다고?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한 어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연구하고 고객을 상대하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해왔어요.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나 밖에서나 대우를 잘 받았죠. 그래도 은행원이면 그래도 꽤 안정적인 직군이고 고객도 많고 인맥도 넓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라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마치 내가 속했던 세상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막막함이 엄습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집에서 아내와 얼굴을 맞대고 지내다 보니 서로 어색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전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충분히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주말이나 휴가 때 잠깐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찾아봐라는 아내의 잔소리? 가 들릴 때마다 은근히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가 맞나라는 회의감까지 들곤 했다고 합니다. 분명 아내도 그의 건강이나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을 텐데요.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은행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정도 대접받고 이 사람은 참 능력 있고 제 몫을 다해온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막상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니 꼼짝없이 내가 뒤처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실제로 은퇴 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사례 3가지를 간단히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나 이제 뭐하지? 자아 정체성 상실형. 배경 B씨는 58세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신의 직급과 역할에 자부심이 컸어요. 국회의원도 상대하고 여러 가지 정책 업무도 챙기면서 항상 주변으로부터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문제 상황 막상 퇴직일이 지나고 나니 직업인이라는 명찰이 떨어져 나가면서 큰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몇 시에 출근해야지. 누구와 회의를 해야지. 어떤 일을 마쳐야지. 이렇게 빼곡히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게다가 집에서도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B씨가 새로운 삶을 찾길 바랐지만 정작 B씨 본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결과 몇 달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왔습니다. 일어나기는 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 다시 누워버리고 어둡게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은퇴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탓이 컸죠. 결국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소자본 창업 카페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길을 타진해봤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에 부딪혔습니다. 미리 노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두지 않으니 이렇게 은퇴 후 삶이 막막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케이스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받던 명함이 사라진 순간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자각하지 못하면 B씨처럼 방황하게 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나만의 계획 취미든 봉사든 소일거리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사례 2.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역할 충돌형. 배경 C씨는 35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사로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차게 살았으니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으면 되라고 생각했죠. 문제 상황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는 아내도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면서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생겼으니 이제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자고 의기투합했지만 한두 달이 지나니 서로에게 생활 패턴 차이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남편인 C씨는 평소 가르치는 직업이었던 탓에 아내에게도 잔소리조로 뭔가 가르치려 하거나 집안일을 지적하는 버릇이 있었고요. 아내는 여기가 교실이야? 왜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습니다. 결국 둘 다 집안에서 서로 신경질을 부딪히고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C씨가 내가 뭘 한들 아내가 싫어한다라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꼈고 아내는 집안일을 돕긴커녕 일거리만 만든다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싸움만 잦아지는 상황이었던 셈이죠. 결국 한 달 정도 서로 냉전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게 됐는데 상담사에게서 과거의 직장 상하 관계나 교육자의 습관을 집안까지 가져오면 갈등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부부가 서로 같은 입장에서 배워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단 과거의 직업적 태도나 습관을 버리고 상대방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둘만의 힘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4. 사례 3가족에게 무심했던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다가가지? 관계 재정리평. 배경 D씨는 62세 변호사로 은퇴했습니다. 워낙 바쁜 직업이었던 터라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거나 아내 역시 내가 애들 다 키웠다라는 생각으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 상황 정작 D씨가 퇴직하고 난 뒤에는 가족들과 붙어 있고 싶어졌어요. 내가 이제 한가하니 자주 얼굴 보고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 생기면 그 아이들과도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진 거죠. 그런데 막상 가족들은 D씨가 갑자기 붙으려 하니 어색해했습니다. 그동안 살가운 대화를 거의 못 나눴고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던 D씨였으니까요. 심지어 아내는 갑자기 왜 이래? 난 당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데라며 담담하게 대했는데 D씨 입장에서는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결과 가족과의 거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다시 우울감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사무실이라도 다시 얻어볼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은퇴 후에 다시 개업하는 것에는 자신도 부담이 컸죠. 결국 D씨는 조금씩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주말마다 같이 식사를 하며 아내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였죠. 그렇게 서서히 가족이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훈 바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가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부터 가족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둬야 하고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대화와 공유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바로 친밀해지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씩 거리가 좁혀집니다. 5. 은퇴 후 삶, 결국은 자아와 관계의 문제.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겉보기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활용과 주변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문제임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혹은 그 울타리에 보호받으면서 살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아 정체성 문제에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불안함이 커집니다. 직장이나 명함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님을 스스로 인정해야 해요. 부부관계 갈등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던 시간이 갑자기 합쳐지니 마찰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이 직업적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다른 한쪽은 갑질처럼 느낄 수도 있죠.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제는 내가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라 해도 이미 오랫동안 단절된 관계가 빨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준비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경제적 준비연금이나 저축, 투자 등의 재무적인 부분은 물론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정서적 준비, 내 직업이 사라졌을 때 내가 느낄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혹은 가족과의 소통을 어떻게 확장해 갈 건지 미리 설계해보기. 활동적 준비,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동호회 같은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꾸준히 개발해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6. 마치며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30년 은행원 남편 퇴직 후
집에서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다. 라는 문장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비슷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내가 뭘 해야 하지? 하는 방황이 몰려오죠.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평생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온 분들일수록 그 경험과 노하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은퇴 후에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재능 기부나 멘토링, 컨설팅 또는 지역사회 봉사 같은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명함과 지위가 사라져도 가족 안에서는 새롭게 우리 집을 보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아내나 자녀에게 정말 공감과 경청의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볼까? 주말에는 손주나 친구들과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내가 쌓아온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같은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갈 때 퇴직 후의 삶도 분명히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길고 지루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또 한 번쯤 내 은퇴 후 삶을 상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곤 합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경제적인 걱정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죠.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가 겹치면 막막함은 배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60%의 은퇴 세대가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불안 속 은퇴 생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안이 더욱 커지죠. 일본의 경우 은퇴 세대의 약 60%가 이러한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 불안과 싸우며 생활을 이어갈까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전략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본론 1. 절약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의 다케시 씨입니다. 그는 은퇴 직후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비를 줄이고 소비 습관을 철저히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다케시 씨는 사소한 지출이 쌓여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직접 식재료를 사서 조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큰 비용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론 2. 새로운 소득 창출의 방법. 두 번째 사례는 미나코 씨입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나코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취미였던 원예를 소규모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택에서 작은 식물을 키워 판매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부수입을 창출한 것이죠. 그녀는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본론 3. 지역 사회와의 연결. 마지막으로 요시코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시코 씨는 은퇴 후 심각한 외로움과 재정적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때때로 소소한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요시코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생활의 활력과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결론 우리의 교훈.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인 생활 관리, 창의적인 소득 창출, 그리고 사회적 연결은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은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누구나 한 번쯤은 과연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은퇴 세대 중 60%가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은퇴 후 소득 감소,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삶의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생활비 절약 전략.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생활비 절약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란 쉽지 않죠. 다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놀라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케시 씨는 사소한 지출이 모여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지출을 철저히 점검했어요. 그럼 우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까요? 먼저 한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소비나 중복된 구독 서비스, 외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해 식재료를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식료품 구매를 줄일 수 있고 외식을 대신해 건강도 챙길 수 있죠.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저렴하거나 무료인 취미 활동은 비용을 아끼면서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바로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찾아보세요. 소득 창출 아이디어. 나만의 재능을 활용하자.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부수입 창출입니다. 미나코 씨의 사례처럼 취미나 관심사를 부수입으로 연결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나만의 재능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다면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만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동영상 강의나 전자책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요리 비법을 자주 물어본다면 간단한 요리 교실을 시작해 볼 수 있죠. 사회적 연결망 강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오는 안정감. 세 번째 사례인 요시코 씨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약간의 경제적 여유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에 특히 중요해져요.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인 불안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함께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해 보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봉사는 타인을 돕는 활동이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얻는 정보와 네트워크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협력할 프로젝트나 부업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결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생활비 절약, 소득 창출,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방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다케시 씨의 철저한 재정 점검, 미나코 씨의 창의적인 소득 창출, 그리고 요시코 씨의 사회적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달 지출을 점검해보고 지역의 무료 강좌를 검색해보고 내 재능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은퇴 후의 삶은 걱정보다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